네,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주사위 문제죠, 그죠? 자, 근데 주사위가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하네요. 근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이상 6 이하의 모든 경우의 수를 물어본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사위 문제 하면 순서상으로 우리가 표시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눈의 수의 합이 뭐 이상이다? 그죠? 4 이상 6 이하이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에 경우를 나눠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경우를 나누면 무슨 법칙이죠? 합의 법칙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나온 루너의 수의 합이 얼마다? 4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4인 경우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4가 되려면 가장 간단한 계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1, 1, 2가 되겠죠. 그래서 1, 2개, 2 하나가 나오면은 바로 합이 우리가 4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1, 1, 2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1, 2, 1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다? 2, 1, 1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면, 자, 3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 다르게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자, 눈의 합이 얼마인 경우? 그죠? 눈의 합이, 이번 5인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5인 경우는, 자, 어떤 수를 쓰면 될까요? 그죠? 가장 간단한 수가 113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113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131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뭐다? 그죠? 311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합이 5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시고 얘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를 보시면은 빠짐없이 다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가 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죠? 그렇죠? 바로 1 하나, 2 두 개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렇죠. 2, 1, 2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다? 그렇죠. 2, 1이 있을 수가 있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의 합이 5인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모두 6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자, 얼마다? 자, 6 이하니까 세 번째가 자, 우리가 눈의 합이 얼마다? 그죠. 우리가 합이 자, 6인 경우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6인 경우는 종류가 몇 가지 되죠? 일단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간단한 거. 그죠. 1, 1 얼마다? 1, 2, 4가 되면 되겠네. 그죠? 눈의 합이 6이니까. 자, 그럼 1, 2, 4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1, 4, 1도 될 거고, 그 다음 뭐다? 4, 1, 1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 2, 4가 있으면 또 뭐도 있을까? 그죠? 1, 2, 3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1, 2, 3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3, 2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2, 1, 3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요, 2, 3, 1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 1, 2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3, 뭐가 되겠어요? 2, 1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면, 이때 1, 2, 3 쓰니까 제일 많네요. 6가지니까. 이유는, 여기 1, 1로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보다는 3개가 모두 다른 경우가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 있을까? 6 되는 경우. 1, 2, 3 다 있네. 그러면 이번에 뭐가 있냐면 2, 2, 2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면 모두 10가지가 나온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문제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경우를 나누셨죠? 그러면 무슨 법칙? 합의 법칙. 그래서 이 문제는 자, 3가지, 6가지, 10가지 다 합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면 자, 19가지가 나오는 문제가 바로 1번입니다. 자, 비록 우리가 별 하나로서 합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적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무슨 법칙이 쓰이냐면 합의 법칙이 쓰인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길찾기 문제네. 그죠? 자, 이럴 때, 자, A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자, D로 가는 경우를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 같은 지점은 두 번 지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럼 딱 보는 순간에 경우가 몇 가지다? 그죠? 2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경우죠? 그죠? A에서 뭐를 거쳐서, 자, B를 거쳐서 D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자, A에서 C를 거쳐서 우리가 D를 갈 수가 있죠. 자, 방금 제가 두 경우 나눌 때 어떤 단어에 조금 포인트를 더 준 것 같아요? 차이가 없었나? 거쳐서. 자, 그래서 이때 뭐가 되냐면, 이 각각은 무슨 법칙이 되냐면, 고별 법칙이 되는 거고요. 자, 경우 나눴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역시 무슨 법칙이 적용이 되냐면,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A에서 B로 가는 방법 가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자, 3가지. 자, B에서 D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다? 2가지거든요. 자, 근데 조금 전에 제가 거쳐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별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가지? 6가지. 자, 그 다음에 A에서 C를 거쳐서 D를 가는 경우로 살펴볼게요. 그럼 A에서 D로 가는 가지수가 몇 가지다? 2가지. 그리고 C에서 D로 가는 경우가 4가지네요. 자, 이때 또 거쳐서 가는 거 맞죠? 그래서 모두 몇 가지가 되냐면 8가지가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전체 경우는 바로 자, 각각을 나눈 거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하셔야 되냐면 더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C, D로 가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 14가지가 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우를 나눠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3번은 별이 3개네요. 자, 상 문제입니다. 자, 딱 보니까 그림 나오는 거 보니까 상 문제인 것 같다, 그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서로 평행하고 거리가 1인 두 직선 위에 각각 간격이 1인 점 5개가 있습니다. 각 직선에서 2개씩 택한 점을 넷 꼭지점으로 하고 넓이가 2인 사각형을 만드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동측 내각이 90도로 같기 때문에 여기는 두 파란색 직선은 우리가 바로 평행하다고 알 수가 있겠고 그 폭은 얼마다? 1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각 직선에서 2개를 택한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점, 이 점을 택하고 만약 요 점, 요 점을 택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각형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이 사각형 이름은 사다리꼴. 자,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 높이가 1이 되는 사다리꼴이 됩니다. 근데 그 넓이가 얼마다? 자, 2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가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두 몇 가지인가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근데 이때는 우리가 일일이 구하기는 너무 가지수가 많기도 하고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약간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사다리꼴 넓이 내는 공식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불러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2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윗변의 길이 더하기 뭐다? 아랫변의 길이, 그 다음에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높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사다리꼴 넓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겠네요. 자, 일단은 자, 여기 간격이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윗변의 길이를 뭐라고 할 거다? A라고 잡고요. 자, 그 다음 아랫변의 길이를 뭐라 잡을 거냐면 한번 B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B. 자, 높이가 얼마다? 1이기 때문에 요거 한 것이 그 넓이가 얼마다?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B가 얼마다? 우리가 바로 4가 되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더해서 4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A가 1이고 B가 얼마가 되겠어요? 우리가 3인 경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A가 1이란 말은 뭐냐면 이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길이가 1인 걸 잡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점이 몇 개다? 우리가 만약에 4개다, 5개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잡으면 1, 요렇게 잡아도 1, 요렇게 잡아도 1, 요렇게 잡아도 1이 되겠네. 그래서 윗변에서 우리가 길이가 1인 것을 잡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가 되냐면 4가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랫변에서 길이가 3 되는 걸 잡는 거는 모두 몇 가지가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3이면요,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택하는 거하고 요렇게 택하면 뭐가 되냐면 아랫변의 길이가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B가 3인 경우는 모두 몇 가지가 되냐면 2가지인데 우리가 제가 방금 곱하기를 해버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이때 도형이 생기려고 하면 윗변하고 아랫변을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돼? 잡아줘야지 우리가 바로 길이를,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에란 말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곱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모두 몇 가지다? 8가지죠. 그래서 일일이 구하려고 하면 너무 헷갈리고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 풀어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더해서 4가 되는 경우는 바로 A가 2, B가 2. 그래서 윗변의 길이가 2고 아랫변의 길이도 2가 되는 사다리꼴을 잡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길이 2로 잡는 거는 모두 몇 가지 경우가 될까요? 2가 되는 경우는 자, 그럼 그때는 이렇게 일일이 좀 세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보세요. 요렇게 잡으면 2 맞나요? 그럼 하나. 요렇게 잡으면 2, 둘. 그다음 요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들 그 길이가 2가 되겠죠. 그래서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면 이때 3가지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2가 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다? 자, 3가지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아랫변, 윗변을 잡아줘야지 사다리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모두 몇 가지? 9가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A가 얼마다? 윗변이 3이고요. 아랫변 길이가 1인 경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A가 3인 경우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 이 2가지밖에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아랫변이 1인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도 몇 가지가 나오냐면 8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 나왔네. 자, 지금 우리가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셨죠?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합의 법칙을 적용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8 더하기 9 더하기 8 하면은 이렇게 하면 17. 자, 17에서 8 더하면 얼마다? 25죠. 그래서 모두 몇 가지다? 25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거 일일이 우리가 그리려고 하니까 틀릴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식을 놓고 푸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연습을 좀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서로 다른 필통 4개, 서로 다른 볼펜 2개를 넣으려고 합니다. 각 필통에 많아야 볼펜 1개를 넣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딱 부른 순간에 자, 이거는 무슨 문제? 순열. 자, 왜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일단 서로 다른 4개에서 자, 서로 다른 볼펜 2개를 우리가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필통에 파란색 볼펜을 넣고 그 다음에 B 필통에 빨간색 볼펜을 넣는 경우와 A 필통에 빨간색 볼펜을 넣고 B 필통에 파란색 볼펜을 넣는 경우는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서로 다른 볼펜 2개를 넣는다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순열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각 필통이 많아야 볼펜 1개라고 돼 있죠.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씩 꼭 고른다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순열 문제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나옵니다. 자, 순열이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자, 퍼뮤테이션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서로 다른 M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택해서 순서가 있게 나열하는 거 맞죠? 그래서 바로 4P가 됩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되죠? 그죠? 4 곱하기 3하면 얼마다? 1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경우를 미리 좀 찾았었는데 이때는 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순열과 조합의 공식을 배우셨기 때문에 문장에서 이게 순열인지 조합인지 구분하셔서 기호를 써서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순열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중학교 때도 배웠던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보시면 A, B, C, D 4군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몇 가지 색이다.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대요. 자,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일단 순서가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각각 이 면에다가 그러니까 칠할 수 있는 그 색깔의 가지수를 나중에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칠하면 될까요? 그쵸? A에서부터 칠하시면 될 것 같아요. A가 지금 두 면에서 접하고 있는데 우리가 B에서부터 칠해도 관계는 없으세요. 자, 그럼 A에서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모두 몇 가지다? 4가지. 자, 그 다음 B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죠? A에서 칠한 걸 우리가 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몇 가지다? 3가지. 자, C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A와 B의 칠한 가지수를 또 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가 되냐면 2가지가 되고, 자, D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 D는 조심해야 되냐면, 자, 같은 색을 몇 번, 자, 여러 번 사용해도 좋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432 3가지 색깔 다 택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남긴 합니다만, 일단 어떻게 돼 있어요? D는 A하고 접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A에서 사용한 색을 D에 사용해도 관계가 없다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 4가지, 3가지, 2가지, 2가지 순인데 어떻게 돼요? 색깔은 우리가 동시에 다 칠해줘야지만 이 전체가 완성되는 거 맞죠? 그래서 동시에 자, 무슨 법칙? 곱의 법칙.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는 12 곱하기 4가 되니까 얼마다? 48이 됩니다. 그래서 색깔 칠하는 경우가 모두 몇 가지다? 48가지나 나오네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순서를 잘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요런 힌트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지 틀리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색깔 칠하는 방법도 잘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자, 서로 다른 흰색 모자 2개와 서로 다른 검은색 모자 3개가 있대요. 자, 근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놓인 모자걸이 6개 진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열, 여기가 2열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같은 가로줄에 방금 제가 잘 그린 것 같아요. 자, 이 가로줄 맞죠? 자, 그래서 얘들 쌍인데 같은 색 모자를 진열한대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경우가 좀 나눠야겠네.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바로 위에 줄 맞아요. 그래서 1열에 뭐가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들 흰색 모자를 또 배열을 한다고 하면 바로 2열에는 뭐다? 두 번째 줄은 바로 검은색을 배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자,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첫 번째 그 가로줄에 뭐다, 그죠? 검은색을 우리가 만약에 배열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진열을 한다고 하면 자, 밑에 열은 뭐가 되겠어요? 그죠? 흰색을 우리가 진열을 하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경우를 뭐 해야 된다? 나눠 주셔야겠네요. 자, 그럼 흰색 한번 볼게요. 그럼 흰색은 두 개밖에 없네. 근데 우리가 자리가 몇 개가 되냐면 바로 세 군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3P2가 되겠죠. 자, 이유는 서로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군데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몇 개? 두 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3P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줄은 검은색은 모두 몇 개냐면 3개네요. 그러면 3개를 모두 다 나열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뭐다? 3P, 3인데 그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3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는 여기 진열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바로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그러면 3P는 3 곱하기 2가 되고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66 얼마다? 36이다 라고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검은색, 흰색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경우가 바뀐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검은색은 모두 몇 개? 3개 다죠? 그래서 요거는 3팩토리얼이 먼저가 되겠고 흰색은 우리가 2개예요. 그래서 3P가 우리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자, 3 곱하기 2를 곱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요것도 역시 어떻게 되냐면 66, 36이 나와요. 자, 그럼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될까요? 자, 경우를 나눴죠? 그럼 어떻게 해라? 더해라.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36 더하기 36이 되기 때문에 얼마다? 72가지가 나오네요. 1인 2가지. 그래서 이게 진열하는 경우도 상당히 가지수 많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코디에 따라서 약간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진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이 힌트에 따라서 어떻게 경우를 나눠야 되는 거고요. 자, 서로 다른 색을 모자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 순열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ABCD 5명이 5인승 자동차에 타려고 합니다. 자, 자동차 운전면허가 그 A와 B만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운전석에 앉아야 되죠. 다른 사람들 앉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때 5명이 좌석 5개 앉는 모든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5인승 자동차면 보통 이 앞에 앞에 두 자리, 그러니까 운전석이 있고 조수석이 있고 뒤에 우리가 몇 자리다, 그죠? 세 자리가 이렇게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정해야 될 건 뭘까요? 당연히 운전자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운전자 정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 2가지. 왜냐면 A하고 B. 근데 같이 앉으면 안 되죠, 그죠? A 또는 B가 우리가 앉아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를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 수는 2가지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명이 그냥 앉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A가 운전하고 B, C, D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끼리 어떻게 순서가 정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4사람을 모두 다 자리에 앉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바로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요, 2 곱하기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또 계산하시면 4팩토리얼 자체가 24였어요. 그래서 24에다가 2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모두 몇 가지다? 네, 48가지가 됩니다. 맞습니까? 와, 이게 자동차 타는 방법 수도 굉장히 다양하네. 자, 이때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항상 정해져요. 자, 우선순위는 뭐냐면 운전자를 먼저 뽑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절대 아직 운전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셔가지고 그때 운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을 풀기 전에 제가 7번 풀 때 안전운전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답을 체크 안 했네. 아까 48가지였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8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모임에 부부 10쌍이 참석했습니다. 자, 부부끼리는 서로 악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는 빠짐없이 서로 한 번씩 악수할 때 전체 악수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 우리가 부부끼리는 악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 악수하는 거는 보통 여러분들 순열 문제일까요? 조합 문제일까요?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서의 관계가 없잖아. 이 순서의 관계 있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와 B가 우리 악수를 할 때 A, B 악수하는 거와 B, A가 악수하는 게 서로 다르면 순서가 있어서 순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서의 관계가 없죠? 그래서 그건 뭐가 되냐면 조합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악수 문제의 대표적인 무슨 문제가 되냐면 바로 조합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부부 10쌍이죠. 그럼 모두 몇 명일까요?
일단 사람은 모두 20명이에요. 그래서 20명인데 우리 악수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여러 사람이서 악수합니까? 항상 두 사람이서 악수하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20명 중에서 이제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바로 악수하면 되는 것이 전체 악수 우리가 횟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제한이 하나가 있죠. 자, 부부끼리 서로 악수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부부끼리 악수하는 경우는 뭐 하면 된다? 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부부끼리도 악수하는 경우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모두 몇 가지 빼줘야 될까? 당연히 10가지입니다. 왜? 부부가 몇 쌍이다? 10쌍이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풀어주시면 되는데 20C는요 20P를 뭐다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20 곱하기 19를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10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약분하면 10. 자, 그러면 190에서 10을 뺍니다. 자, 답은 몇 번? 자, 180까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냐면 180이 나옵니다. 그래서 악수하는 건 대표적인 무슨 문제냐면 조합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외되는 경우만 빼주시면 되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9번 살펴보겠습니다. 9번은 집합 A가 1, 2, 3, 4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A하고 교집합의 원소가 나와 있죠. 원소 개수가 나와 있네. 그럼 몇 개다? 2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6, 7의 부분 집합이래요. 자, 그러면 B는 1, 2, 3, 4, 5, 6, 7에 있는 원소를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선순위는 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A가 원소가 몇 개인데? 4개인데 그 중에 겹치는 게 2개래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요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4C가 됩니다. 자,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합의 원소 나올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 있는 원소의 순서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1, 2, 3이나 2, 1, 3이나 또 같은 집합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몇 개, 2개만 딱 골라 놓으면 이게 바로 B가 여기서 교집합의 개수가 2개가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B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이 되니까 이번에는 뭐다? 그렇죠? 1, 2, 3, 4를 제외한 여기 보면 5, 6, 7 보이시죠? 그럼 여기는 5, 6, 7의 원소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5, 6, 7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집합은 뭐가 되냐면 5, 6, 7을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5, 6, 7 어떻게 되죠? 5, 6, 7.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건 뭐가 되냐면 바로 공집합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제일 큰 건 어떻게 되겠어요? 5, 6, 7 다 들어가는 경우 생기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바로 이 5, 6, 7을 원소로 갖는 뭐다?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경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오랜만에 나오네. 자,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렇죠. 2에 바로 여기에 있는 원소 개수 의 거듭 제곱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5, 6, 7이 되겠죠. 그러면 5, 6, 7 그러면 그걸 원소 개수 그럼 몇 개? 자, 3개. 자, 그러면 2의 세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되는데 이때는 그러면 2개를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곱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것들이 동시에 우리가 대응을 시켜야지 집합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4C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4C 한번 볼까요? 그럼 4C는 4 곱하기 3을 뭐로 나눠주면 되냐면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 안 익숙한 친구는 4P를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거기다가 2의 세제곱 얼마다? 8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바로 6 곱하기 8이 돼서 모두 몇 가지다? 48가지 나오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조건이 2가지이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의 가지수를 구한 다음에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를 곱하시면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되겠어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바로 상난이도네요. 이것도 한번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1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 6명 중에서 부모를 포함한 4명이 일렬로 서는 모든 방법이 있으면 물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일렬로 선다고 했으니까 뭐가 되냐면 우리가 순열 문제가 되긴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조건이 있네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를 포함한 가족 6명인데 부모를 포함한 4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어떻게 되죠?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6명이니까 부모님 중에 몇 명이죠?
그죠? 4명이죠. 그러면 4명 중에서 몇 명? 그죠? 2명을 우리가 일단 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야지 이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성원이 된다는 거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말은.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방금 우리가 선택한 2명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일렬로 나열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순열 문제라고 했는데, 순열은 뭐냐면, 일단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우리가 배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순열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 바로 조합 부분이 되는 거고, 뒷부분이 바로 이게 나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몇 명? 그죠? 이 4명을 그냥 우리가 나열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 다음에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우 수는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C는 4P 나누기 우리가 2팩토리얼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바로 24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돼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하면 얼마다? 6 되고요. 자, 6하고 우리가 24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답은 얼마다? 그죠? 우리가 144가지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나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성원을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인원에 대해서 나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것도 좀 까다로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서술형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있어요. 근데 일렬로 서려고 합니다. 근데 남학생은 키가 작은 순서대로 서고 남자부터 먼저 세웠네. 여학생은 어떤 위치에도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6명이 일렬로 서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6명이 일렬로 서는 경우니까 우리가 순열이 되겠죠. 그죠? 순서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단 모든 학생의 키는 다르대요. 그럼 이때는 조금 쉬워지는 것이 남학생이 4명이 있었는데 남학생은 키가 작은 순서대로 선대요. 그러면 남학생을 세우는 가지수는 한 가지죠. 왜냐면 딱 정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남학생이 일렬로 서는 경우의 수는 얼마다?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남학생은 딱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여학생은 우리가 바로 위치를 정해주는 것이 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학생은 어떤 위치에도 설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이때는 경우가 나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뉘겠습니까? 그렇죠? 이 여학생 2명이 여학생이 이웃하는 경우와 자, 두 번째는 이 여학생들이 뭐가 되겠어요?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여학생 그 경우밖에 없으니까 여학생만 배열하면 되는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남학생을 먼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A, B, C, D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누가 선다고 보시면 되냐면 여학생이 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도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A, B, C, D 이 남학생 4명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틈이 모두 몇 개가 되는지 보셔야 돼요. 자, 모두 몇 개죠? 5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5개 중에서 우리가 바로 자리를 택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자,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 그럼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5군데 중에서 어떻게 아무 때나 2개 택해서 들어가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여자 1, 여자 2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자 2, 여자 1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그 5군데 중에 몇 군데, 2군데를 우리가 바로 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학생 이웃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여학생 이웃하면 이 5군데 중에 한 군데만 정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이웃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학생들끼리 뭐 할 수 있다? 자리는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네요. 자, 그럼 요거는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5 곱하기 4니까 몇 가지? 20가지고요. 요거는 5 곱하기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1이 돼서 모두 몇 가지다? 10가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 나왔네. 그럼 이때는 경우를 나눴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무슨 법칙이 적용이 되냐면 바로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30가지가 나와서 우리가 30이다라고 풀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웃하지 않게 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먼저 남학생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여학생들을 우리가
위치시키면 된다라고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적기가 까다로운데, 자, 제일 처음에 뭘 적으셔야 되냐면 남학생이 일렬로 서는 경우의 수는 1이다라고 시작해서 우리가 합의 법칙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 살펴보겠습니다. 12번도 역시 별이 3개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집합 A가 A는 1, 2, 3, 4, 5, 6으로 되어 있는데 A에서 A로의 함수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함수 F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1대1 대응을 우리가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문제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A에서 A로 대응되니까 어떻게 되죠? 원소 개수 다 같죠. 그래서 이건 충분히 뭐다? 우리가 1대1 대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1대1 함수이면서 우리가 공역과 치역이 뭐다? 같은 게 1대1 대응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썼냐면,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1이 갈 수 있는 곳이 모두 몇 군데다? 그죠? 6군데. 자, 근데 2는요, 1이 간 곳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군데. 그 다음에 3은 4군데, 4는 3군데, 5는 2군데, 6은 뭐가 되냐면 1군데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원소가 동시에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6팩토리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A에서 A로 대응되는 우리가 1대1 대응을 모두 만드는 것은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면 720가지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 그 중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정의역의 A의 오직 한 원소 N에 대해서 Fn 플러스 1 빼기 Fn이 5랍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도대체 몇 개냐? 그럼 요것보다 당연히 가지수가 적어야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만족하는 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디서 어디까지밖에 없다? 1에서 6까지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뺐는데 5래. 그럼 이거 딱 정해져요.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바로 fn이 얼마가 된다? 1이 되고요. fn 플러스 1이 얼마다? 6이 될 때, 그때 바로 6에서 1일 때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바로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5가지입니다. 어떻게 5가지일까? 그래서 일단은 보세요. n이 만약 1일 때 한번 볼게요. 그럼 n이 1이면 어떻게 될까? n 플러스 1은 얼마다? n 플러스 1은 바로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1이 1에 대응되고 바로 2가 어디에다? 6에 대응되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자, n이 2고 n 플러스 1은 3인 경우. 자, 그 다음에 n은 3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은 4가 되는 경우, n은 4이고 n 플러스 1은 뭐다? 5가 되는 경우, 그 다음 n이 5이고 n 플러스 1은 6이 되는 경우인데 더 안 나옵니다. 왜? 최고 큰 수가 얼마이기 때문에 6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5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상태에서 그러면 나머지만 어떻게? 나머지 몇 개? 4개만 1대1 대응을 시키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1대1 대응의 개수는 원소 4개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뭐다? 그죠? 4팩토리얼이 나머지 4개의 원소를 우리가 대응시키는 그런 가지수가 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동시에 대응시켜야 되니까 곱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5 곱하기 자,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5 곱하기 4팩토리얼 자체가 24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이것도 몇 가지가 나오냐면 120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720가지의 1대1 대응 중에서 가지수가 당연히 줄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요걸 만족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 예, 5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 요거 구해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술형 문제니까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면 요 경우, 자, 요거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fn이 1이고 fn 플러스 1 얼마다? 6인 경우죠. 맞죠? 그래서 이때는 모두 몇 가지다? 그죠? 5가지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4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대1 대응시키는 개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술형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살펴보겠습니다. 13번은요, 다음 그림과 같이 7단짜리 계단이 있습니다. 자, 수지가 한 걸음에 한 단 또는 몇 단, 2단 올라간다네요. 이럴 때 7단을 모두 오르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단 또는 뭐다? 2단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경우를 좀 나눠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
올라서는 걸음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올라서는 걸음의 수가 얼마다? 자, 7인 경우가 최고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7이 되는 경우는 뭐가 되냐면 한 칸씩 전부 다 올라가는 경우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두 칸은 한 번도 사용 안 하는 경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한 칸은 몇 번이다? 7번. 자, 두 칸은 몇 번이다? 우리가 0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보세요. 걸음수 얼마다? 걸음수가 6걸음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한 칸이 5번이고요. 우리가 두 칸이 몇 번이면 되겠어요? 두 칸이 우리가 한 번이 되면 우리가 바로 걸음수 6걸음으로 우리가 다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번에 걸음수가 우리가 바로 5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걸음수가 5가 되는 이유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두 칸을 몇 번 가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한 번도 우리가 두 칸을 안 간 경우, 그 다음에 두 칸 한 번, 그 다음에 두 칸 몇 번이다? 2번이죠. 그럼 당연히 두 칸을 결정해주면 한 칸은 그러면 몇 번을 가시면 되냐면 우리가 3칸을 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걸음수 얼마다? 걸음수 자 4번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는 두 칸 올라가는 것이 몇 번이다? 그죠? 3번이고 한 칸 올라가는 것이 한 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3걸음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 3걸음만으로 가려고 하면 두 칸을 4번이나 올라가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4번 해보면 벌써 8칸 넘어가지.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모두 4가지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어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는 그러면 이렇게 경우를 나눈 게 기준이 누구죠? 요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모두 몇 걸음을 우리가 가는데 7걸음을 가는데 우리가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자, 두 칸은 한 번도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순서의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다? 조합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올라가 버리면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칸을 몇 번이다? 한 번 가면 되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6칸 중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6걸음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몇 번? 두 칸짜리 한 번만 우리가 해주시면 되는 거고 사실은 뒤는 뭐가 되냐면 5번은 모두 다 한 칸짜리로 간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바로 두 칸짜리를 몇 번 가는 것만 살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는 5번을 우리가 걸음을 가야 되는데 두 칸이 몇 번이다? 2번 되는 거 맞죠? 그럼 나머지 3칸은 3번은 전부 다 한 칸짜리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올라가는 가지수니까. 그럼 요거는 전체 몇 번 중에서 4번 중에서 우리가 바로 어떻게 돼? 자, 두 칸 올라가서 3번 하면 우리가 4걸음 만에 우리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답은 뭐가 되냐면 경우가 4가지인데 각각 우리가 다 더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7C0 더하기 뭐다? 6C1 더하기 5C2 더하기 뭐다? 4C3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자, 7C0 얼마입니까? 한 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 6C1은 얼마가 되냐면 6이 나와요. 자, 5C는 계산하셔야겠네요. 자, 5P2를 뭐다?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4C3은요, 우리가 뭐다? 이거 4C1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자, NCR은 뭐다? NCM-R하고 같은 공식 아시죠? 그래서 여기 R이 자, 4의 반을 넘어가는 경우는 요 공식 쓰시면 돼요. 그래서 4C1은 그냥 얼마다? 그래서 4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약분돼서 얼마다? 그죠? 이 문제는 1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4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면 21가지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단 올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칸수를 맞죠? 선택하기 때문에 뭐다? 우리가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경우를 좀 나눠줘야겠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한 칸 또는 두 칸이기 때문에 두 단을 올라가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연습을 좀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14번 살펴보겠습니다. 14번은 다은이가 친구 10명 중에서 5명을 집에 초대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친구를 초대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물어봤네요. 자, 그럼 이거는 순열 문제일까요? 조합 문제일까요? 조합 문제죠. 자, 왜냐하면 친구 A와 B를 초대하나 B와 A를 초대하나 다 같죠. 그래서 이건 순서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1번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 10명 중에서 5명을 초대한다.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계산을 하시면 우리가 10PO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5로 나누면 된다. 5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2 하면 10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4 약분하면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3 약분하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6 곱하기 7, 6 얼마다 4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42 곱하기 6을 하시면요. 60, 4를 24. 250이 나오네. 그래서 친구 우리가 초대하는 경우 수가 모두 252가지래요. 헐, 많다, 그죠? 그냥 다 초대하면 참 좋은데 그 사정이 있었나 봐요. 자, 근데 친구 10명 중에서 2명이 쌍둥이랍니다. 자, 이때 쌍둥이를 둘 다 초대하거나 둘 다 초대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 만약에 둘 중에 한 명만 초대하면 더 시끄러워질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초대하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경우의 수를 더해 주셔야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쌍둥이 모두 뭐가 되겠어요? 쌍둥이 모두 초대하는 경우, 초대하는 경우에다가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쌍둥이 모두 뭐한 경우? 초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만약에 둘 중에 한 명만 초대해버리면 둘 쌍둥이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그죠? 좀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쌍둥이 모두 초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쌍둥이 모두 초대한다. 그러면은 일단 10명 중에 5명을 초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쌍둥이 제외하니까 모두 몇 명 중에서 8명 중에서 그럼 몇 명만 초대할 수 있지? 쌍둥이 초대됐잖아요. 그럼 2명 빼야 되니까 몇 명이다.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3명만 우리가 초대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쌍둥이 모두 초대 안 한대요. 그럼 쌍둥이 빼야 돼. 그럼 모두 몇 명 중에서 8명 중에서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5명 다 초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8C5 자체가 여러분들 조금 전에 NCR은 뭐다? NCM-R 기억나시죠? 이것도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8C3하고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건 계산할 때 그렇고요. 원래 뜻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8C3은요, 8P3. 그러면 8P3 어떻게 되죠? 8, 7, 6을 자,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3 곱하기 2 곱하기 사실은 곱하기 2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럼 6 약분돼서 8, 7, 56. 자, 8, 7, 56. 그래서 다 더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112가지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 쌍둥이는 예, 제일 좋은 건 전부 다 초대하는 거죠. 그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다은이 가장 큰 소망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때 어쩔 수 없었나 봐요. 네. 자,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친구 초대하는 것은 순열이 아니고 무슨 문제다? 조합 문제고요.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우를 나눠 주셔야 되는데, 자, 특히 우리가 2명을 우리가 초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친구도 제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 잘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15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번은 학생 5명의 이름표를 상자 속에 한 개씩 넣은 후 임의로 한 개씩 고릅니다. 자, 이때 5명 중에서 2명만 자신의 이름표를 고르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은 5명 중에서 2명이니까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그러면 제대로 고른 경우를 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제대로 고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자, 이때는 OC2가 됩니다. 자, OP가 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ABCD가 이렇게 있는데요. ABCD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A하고 A가 자기 이름표를 택하고 B가 자기 이름표를 택한 경우나, B가 자기 이름표를 택하고 A가 자기 이름표를 택한 경우는 같다, 다르다? 이때 같죠. 왜냐면 선택하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때는 순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되냐면 조합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얘들은 제대로 A와 B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걸 골랐잖아.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되냐면 나머지 3명은 어떻게 되냐면 절대 자기 걸 우리가 골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경우를 또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2명이 제대로 뽑는 경우는 몇 가지다? OC가 되겠고요. 그러면 곱하셔야 돼요. 왜 각각이 돼서 또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CD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이름표 가져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CD가 자기 이름표 안 가지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C는 자기 이름표를 못 가지니까 D를 가질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D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남는 게 뭐가 되냐면 C하고 뭐다? E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바로 E를 가질 수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E는 뭐 가질 수밖에 없다? C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C가 뭘 택할 수가 있을까? 자, E를 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D는 뭘 가져야 될까요? 그죠? 우리가 남는 게 우리가 CD가 되거든요. 그래서 D는 뭘 가져야 된다? C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E는 뭘 가져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D를 가져야 되는 경우네. 이 경우 이외에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5명 중에서 2명이 제대로 자기 것을 선택하는 경우는 O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이 각각 다른 이름표를 가지는 경우 몇 가지가 나오냐면 2가지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5p 5 곱하기 4를 2 팩토리얼로 나눠주시고요. 그 2 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계산하시면 답은 얼마가 나온다? 20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우를 좀 나눠가지고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명 중에 2명은 제대로 뽑고 나머지 3사람은 자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각각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1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서로 다른 상자 5개, 서로 다른 공 4개를 넣을 때 빈 상자가 3개가 되도록 공을 넣는 모든 방법의 수를 물어본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딱 보는 순간에 상자가 5개인데 빈 상자가 3개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 공 4개는 몇 개 상자에 넣어야 되죠? 2개 넣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공을 그죠? 넣는 상자의 수는 몇 개다? 상자의 수는 2개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5개 중에서 2개를 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OC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2상자에 넣어야 되는데 이때는 그러면 빈 상자가 안 돼야 되니까 반드시 1개 이상은 넣어 주셔야 되는 그런 건데요. 자, 공을 몇 개? 4개를 넣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 2상자에 넣는 자 공의 개수가 정해지겠죠. 그죠? 공의 개수는 자, 첫 번째 어떻게 되겠어요? 1개, 3개 넣는 경우와 2개, 2개 넣는 경우와 3개, 1개 넣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1개, 3개 넣는다는 말은 첫 번째 상자에서는 4개 중에 1개를 우리가 넣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상자에서는 나머지 3개를 전부 다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곱해 주셔야 되는 그런 경우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개, 2개면 처음에 4개 중에 몇 개, 2개를 택하고 2개 중에 2개를 다 택해서 두 번째 상자에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개, 1개면 제일 처음에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첫 번째 상자에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자에서 나머지 1개를 우리가 뽑아서 넣어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단계죠. 자, 그럼 요거를 그러면은 자, OC는 OP를 2로 나눠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 록은 몇 가지가 나오냐면 10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10 곱하기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4C1은 4가 되고요. 3C3은 3C 0하고 같기 때문에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C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4 곱하기 3을 2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2C 역시도 얼마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4C3은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들 NCR이 NCN-R하고 같기 때문에 얼마다? 4C라고 같아져요. 그래서 4C는 얼마가 되냐면 4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약분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두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가 4가지, 6가지, 4가지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 곱하기 얼마가 된다? 14가 돼서 전체는 몇 가지다? 140가지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가 단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단계를 잘 지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상자를 택하는 가지수에다가 그 상자에다가 공을 넣는 방법수를 곱해 주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